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도 연준의 긴축 우려에서 좀처럼 시장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지수가 많이 이제 하락해 있는 그런 지수대이기 때문에 또 한 차례 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시장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부터 0.48% 거의 0.5% 정도 하락한 그런 상태로 출발을 했고,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잠시 동안 좀 멈칫하다가 살짝 순매수 우위를 보이는 그런 순간도 보였어요. 그러는 순간에 0.39% 그러니까 지수를 2711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매도세를 강하게 증가시키면서 또 기관 매도하고 이제 같이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지수 기준으로 한 10포인트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기관들이 금융 투자는 좀 파는 걸 줄이고 연기금이 좀 사고 뭐 이러면서 균형을 좀 맞췄어요. 그래갖고 뭐 궁극적으로 기관은 조금 매수 우위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5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1,25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00 밑으로 내려가서 2,693.10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27%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중간에 좀 보합 수준까지 좀 이렇게 오는가 했었는데, 역시 이제 뒷심 부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1% 이상 하락폭을 더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팔았고, 개인들은 늘 그렇듯이 떨어지니까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01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80억을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 2,512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좀 이제 코스닥이 좀 폭이 깊어요. 921.83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지난 주말보다 1.38%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장에서 다시 좀 얘기를 좀 드리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1, 2, 3위를 좀 보면, 오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삼성전자가 1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67,900원에 끝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들은 868억을 팔았어요. 매도 우위. 그 다음에 기관은 305억을 순매도하고 개인들만 1,11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개인이 사서 올린 거죠. 삼성전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두 번째인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14,500원이나 빠져서 퍼센테이지로 3.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가총액 105조 넘어서 계속 가기가 좀 어렵다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죠. 100에서 105조 사이를 한참 옆으로 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은 20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4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26억을 샀어요. 35억이 순매도인데 오히려 연기금이 26억을
샀다. 그러니까 이 가격 내려오면 연기금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차례 지켜본 거로 연기금이 오늘 종가보다 평균 매수 단가가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은 에너지솔루션을 243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오늘 500원이 빠졌는데,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은 뭐 한 5억 정도 순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95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104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랜만에 이제 요새 이제 며칠째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게 이제 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제대로 가려면 이게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자동차 판매 실적이.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거가 나왔어요. 국내 내수용으로 팔린 자동차 중에서 23.5%가 친환경차다. 현대가. 그러면 이제 현대가 처음으로 국내 내수에서 20%가 친환경차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기사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테슬라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이런 얘기 기사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13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아차는 외국인들이 186억을 순매수했고, 또 기관은 현대차는 65억 순매수 우위고, 기아도 527억 순매수 우위고, 오늘 이제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기아차를. 개인은 현대차에서 197억을 순매도했고, 기아에서는 70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이렇게 팍 튀어 오르니까,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또 보면 이제 비료, 사료 이런 거, 이건 요새 계속 얘기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식량 가격, 곡물 가격, 이게 이제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끝날지도 이건 모르겠어요. 곡물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 새 평균 17%가 올랐다. 그러면 이거 상당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 진정될지 곡물 같은 경우에 잘 이게 가닥을 못 잡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판가에 이가 인상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걸 기대해서 그런 쪽이 오늘 좀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가끔씩 이제 얘기 나오는 철강, 그것도 이제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통적인 이거 우리 이제 그런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가치주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또 일목 여기에 이제 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철강, 강관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이건 당연한 게 원재료 값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이게 이제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거다 하는 기대하고, 실제로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거는 4월에 일제히 제품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료로는, 서울시가 노후된 상수도 관을 이제 교체한다. 이런 얘기, 이건 여러 번 나오는데, 아무튼 이거 움직일 때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것도 요즘 이제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 그동안은 LG전자, 요새 최근에 오늘 하여튼 3일 연속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특히 이제 LG전자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 전장 제품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자꾸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거 전장 제품 쪽에 특화해서 이제 이쪽으로 밀려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실적도 좋고 그쪽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302억을 순매수했고, LG전자에서. 그래서 기관들은 또 352억을 순매수했네요.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3,000원이 올라서 2.46% 올라서 LG전자가 12만 5천 원에 오늘 끝났는데, 반면에 개인은 61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전 고점에 또 닿고 있고 최근 3일 동안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그런 이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 있던 것들을 정리해 드렸고, 시장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이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우리 그냥 이것저것 알고는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연준이에요. 연준이 그냥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축 강도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뭐 일시적인 인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지금 이제 이게 돌변한 건데, 그래서 뭐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해서 금리도 올리고 대체 대지포 축소도 하고 뭐 하겠다 이랬는데 슬슬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모든 연준 의원들이 다 매파적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바라보는 이 상황이, 이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 이게 상당히 우리 이제 흔히 쓰는 정치적 용어로 엄중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연준에서 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그 쏟아붓던 유동성 공급 때문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아시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게 터지면서 그 원자재 에너지 뭐 곡물 이런 게 막 그냥 튀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생각은 이게 뭐 그동안에 풀었던 유동성 축소하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이렇게 터졌으니 이거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뭐 중국 문제도 있잖아요. 자꾸 이제 뭐 폐쇄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주 조금 우리 그 느끼기에 분위기가 조금 좀 깨름칙해요. 그게 뭐냐면은 막 이제 그 뭐 그런 얘기를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연준 그 위원 중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준의 원래 목표는 뭐였어요? 경기를 확 꺾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기를 연착시키면 베스트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경기를 꺾어서라도 이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한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강도의 얘기가 한쪽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거 별로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무섭기까지 한 얘기죠. 생각하기 따라서 그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좀 박살나도 인플레 잡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긴축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하겠다, 강도를 세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썸네일 제목에서 나왔지만 긴축하고 싸워서 시장이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 파이프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잘 흐르고 있던 물을 이렇게 거꾸로 됐는데 근데도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긴축이 들어가면 시장이 이겨내질 못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문제인 거지. 근데 점점 이제 이런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는 거, 첫 번째 그겁니다. 연준이 생각보다 강하다 하는 게 이제 큰 걱정.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이게 좀 우다닥 되다가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내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2월 24일 날 푸틴이 우크라이나 막 밀고 들어갈 때는 와, 이거 뭐 그냥 뭐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작살 내려고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푸틴 역시 그냥 밀고 들어가는구나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좀 이상해졌어요. 전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자꾸 헤매고 있잖아요. 뭐 그냥 러시아 탱크가 그냥 길거리에 그냥
뭐 진짜 리어카처럼 그냥 서 있고 뭐 이제 이게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심지어 영국 총리가 키우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전 전쟁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까지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길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감지할 수 있냐? 미국이 이 기회를 그냥 놓치겠냐 이거죠. 미국은 이 기회에 러시아를 아주 끝장내겠다. 니네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장내겠다 하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대가 없는 평화는 없다. 뭐 이러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유럽에다 야 좀 힘들어도 해도 버티자. 버텨서 이 기회에 저걸 끝내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범을 몰아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데 우리 입장에선 우리 산업 구조상 가장 싫어하고 경계해야 되는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이게 언제 제대로 될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뭐 유가도 그렇게 난리치고 그래서 100불 밑으로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거 다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터진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자꾸만 봉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세 번째 악재입니다. 시장에. 이게 중국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세계의 공장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이제 이번에 자꾸 이렇게 이게 이제 봉쇄를 하니까 뭐 유럽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자는데 그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메드 인 차이나 안 쓰는 데가 있겠어요, 전 세계에? 제 생각에 뭐 아프리카나 극지방 가도 다 메드 인 차이나 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개의 공장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잇따라서 이제 폐쇄를 한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 항구는 완전히 지금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상하이가 폐쇄가 자꾸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제로 코로나 나올 때까지 중국은 계속 그 봉쇄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급망 차질이 더 가중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자재, 에너지, 곡물 이런 게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중국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은 뭐 소재 부품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다 터져 지금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했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8.3%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발표하자마자 홍콩, 뭐 상해, 시장 뭐 곧바로 그냥 충격 받아서 뭐 우리도 좀 뭐 그런 영향 받은 것 치고는 끝에 뭐 기관이 좀 사서 기관 중에서도 뭐 연기금 같은데 연기금이 사서 조금 잘 방어를 그나마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대만도 뭐 1.37% 하락을 했으니까 상해는 뭐 2.83% 마이너스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일본도 0.61%네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뭐요? 인플레이션이랑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뭐 암만 이제 주가가 안 올라서 답답하고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은 있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너무 왜곡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애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좀 냉철히 봐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한 세 가지로 크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Don't fight the FED. 그러니까 페드, 그러니까 연준하고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책 당국이랑 싸워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밀고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긴축하고 싸워서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뭐예요? 돈을 주인인데 무슨 수로 이기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늘 그랬듯이. 요즘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보면은 자꾸 이제 희망 고문을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래도 뭐 이렇게 뭐 긴축할 때는 뭐 이런 종목을 사자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거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을 오히려 그냥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애써서 우리가 뭐, 그래도 뭐, 긴축해도 이런 거 사면 먹는데, 뭐, 어쩐데, 뭐, 이런데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긴축 강도가 세지고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적 장세고 뭐고 이게 잘 형성이 안 돼요. 예상처럼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몇몇 실적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래도 전부 그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주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이게 불을 탁 붙이면,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탁 붙여서 주가가 훅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쫙 하고 달려드는 게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 게임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10,000원에 샀으면 이거보다 10,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나보다 더 바보가 시장 안에 존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안 달려들이? 긴축을 하니까. 돈이 없는데 뭘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 들어와 봤자 자기네가 땡긴다고 우욱 하고 뒤에 달라붙을 사람이어서 땡기면 걷다 대고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긴축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이런데 영향을 덜 받는 데서 순환해서 재료 가지고 순환해서 이렇게 도는 거 이외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트레이딩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루를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거예요. 긴축이 이제 계속되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재평가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성장주 이거는 약간 꿈을 사는 거잖아요. 성장주가 어떤 겁니까? 실제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상당히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못 받았다 하는 게 이제 저PBR 주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기업의 그 밸류를 평가할 때 이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금리죠.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할인율도 동시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꿈의 주식,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던 주식들이 이런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많이 고생을 하고 그동안 아닌 주식들, 그걸 우리가 자꾸 가치주라고 부르는데 가치주는 아니고요. 덜 뻥튀기 한 주식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근데 덜 뻥튀기 한 주식이 좋다 그래서 덜 뻥튀기 한 주식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빠지는데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왜 덜 빠지냐? 안 올랐는데 뭘 빠져요? 많이 오른 놈이 빠지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그게 마치 무슨 시장에 그 메인 스트림이 바뀐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치주로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또 가면 여기 또 물려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은 뭐냐? 소낙비는 우선 피해야죠. 늘 그렇잖아요. 지금 소낙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개가 지금 동시에 왔어요. 동시에. 이러기도 참 힘든데 어쨌든 간 불행하게도 동시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남의 집 처마 끝 밑에서라도 일단 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보슬비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딱 강도를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만 이상하게 희망고문을 하면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한 호흡 딱 멈추고 쉬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제식 훈련할 때 왼발 오른발 계속 팔 틀리고 막 이러면 왜 군대에서도 그 훈련소에서 뭐 그거 잘 못 맞히는 사람들 막 벌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틀리면 맞잖아요. 그 다음에 박자가. 마치 그런 거도 같이 지금은 그냥 한 번 긴 호흡으로 매매할 때 한 번을 멈춰보세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함부로 매매를 막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평가받는 부분이 지나가면 시장은 이제 다시
정리가 한번 되겠죠. 적정 가격이라는 선에서 정리가 한번 되겠죠. 지금은 뭐 그런 과정을 어차피 밟아야 되고 그 과정을 밟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손학비가 끝일 때까지는 뭐 좀 힘들어도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만 비는 피하고 가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월요일날 좋은 소식을 못 들려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어떤 거든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빨리 좀 해결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